청소년 등이 주축인 MZ세대들의 자살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 자살률은 줄었지만 청년층은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자살 예방백서에 따르면 코로나 첫 해인 2020년 자살률은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입니다. 10만 명당 24.6명으로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대부분 연령층은 줄었지만 10대를 포함한 청년층은 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2016년 74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5년 뒤엔 957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 2명꼴이던 게 3명 수준으로 는 겁니다. 직업별 극단적 선택 추이도 학생 비율이 높아 MZ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해 유명인 자살 베르테르 효과 등도 막아야 할 과제입니다. 자살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언급을 하게 되면 자살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 방법을 또 안내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MZ세대는 주로 정신적, 경제적 문제가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꼽혔고 우울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MZ세대 자살률이 높아지는 문제에 해법을 찾기 위해 대학생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자체 등 전문기관과 머리를 맞댄 건데 새로운 관학협력 모델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황정환 기자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해봤다는 경험담이 수두룩합니다. 방법과 장소 그리고 당시 느낌까지 10만 명 가까울 정도로 인기몰이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볼 수 있어 10대를 중심으로 모방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MZ들에게 극단적 선택의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통화를 꺼리는 만큼 익명 상담이 가능한 활짝 열린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상담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자살 시도자들이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은 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쉽고 편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들을 조금 밖으로 꺼내서 계속 다시 한번 성공의 맛을 다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큰 사회적 문제여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학생들이 살아있는 주제, 이 지역에 있는 이런 살아있는 주제를 하다 보니까 일반 어떤 이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요. 참신한 아이디어에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어서 센터를 조금 더 청년 친화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바꿔가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과 지자체의 첫 협력 속에 답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황정환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MZ세대 자살률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네, 제가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네, 미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네, 저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약자죠. 네, 맞습니다. 목매매 약자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떠도는 은어입니다. 미음 말고도 온라인상에 떠도는 은어들이 많은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아는 단어들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게 많으실 텐데요. 비읍, 기읍, 티읕, 번개탄이고요. 시읒, 미음, 지읒은 수면제 약자입니다. 계속 바뀌고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된다는 점에서 더 안타깝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겠다는 글들과 은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강물 온도가 몇 도냐 등까지 묻고 답하는데 참 안타깝고 먹먹했습니다. 1년 전 글 이러면 그렇게 충격이 아닐 것 같은데 거의 1시간 전, 2시간 전 이렇게 되게 실시간으로 라이브하게 올라오니까 그게 좀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통화보다는 SNS가 익숙한 MZ세대에게 전화 상담을 제안한다는 게 사실 처음부터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고양시청도 같은 세대인 중부대 학생들에게 그 해답, 방법을 물었던 거죠. 네, 상담만 받았어도 소중한 목숨을 살렸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살 예방센터라는 딱딱한 이름보다 다시 봄센터, 소나무 숲 같은 친근한 이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알아야 찾는 만큼 고양시도 예방센터 알리기에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적용시켜보기로 했습니다. 눈높이를 낮춰 접근성을 높이고 편안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사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이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배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살 예방센터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부대 학생들이 이제 내놓은 해법 중에서 SNS 실시간 상담이나 또 고위험군 타깃팅 공략, 또 성취감 늘리기 프로그램, 이런 사례들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떤가요? 네, 학생들이 넉 달 넘게 고민한 거라 참신한 아이디어는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문제는 인력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상담 선생님의 경우 정신적 압박, 트라우마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근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극단적 선택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례 관리자라고도 하는데 상담 복지사들의 트라우마도 엄청납니다. 인원만 충분하면 발생부터 1대1로 관리해 충분히 설득하고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설명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에겐 예방 홍보나 적극적 개입이 오히려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기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 문제는 단순히 기관에만 떠넘길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국회 차원의 좀 제도적 뒷받침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올 들어 자살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반기부터 자살 시도자 동의 없이도 자살 예방센터에서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약자층으로 분류된 노인과 여성 등이 핵심 대상자인데요. 아직까지는 청년층이 빠져 MZ세대 위험군 정보까지는 확대해야 하지만 아직 그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10대, 20대 자살률 비중이 매년 느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얼른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 누구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회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분들을 가장 힘들게 한다는 것을 또 같이 인식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